정치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뭐 항상 재료의 한 단어 한 귀절에 또 출렁출렁거립니다. 네. 해외발 뭐 뉴스, 뭐 아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동 이슈, 뭐 참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란 공격 계획은 승인을 했지만 최종 명령은 보류 또 이렇게 나왔고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까지가 오늘 아침의 뉴스인데 아시아에서 전달되는 뉴스는 아직 뭐 추가로 보이는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전쟁이,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벙커버스터 얘기 나오고 네. B2 폭격기 아니면 그거를 실어갈 수 있는 비행기도 없고 그러면 그거 쓰겠다라고 하면 미국이 공식적인 참전을 얘기하는 건데 할 수 있을까요? 뭐 하겠다 그러면 하겠죠. 뭐. 모르죠 저는 그거는. 저는 아마 못할 것 같고요. 네. 그걸 하게 되면 결국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바로 뭐 예전에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냈다 이런 정도의 수준 나올 수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일부 이제 핵시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란은 그러면 더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계속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지나친 불안은 또 미국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약간 블러핑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만약에 이게 미국이 참전한다고의 베팅을 걸었으면 유가가 지금 벌써 한 100불 가 있어야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네. 유가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지표가 금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원유 선물 가격 보는 게 네. 예, 가장 지금 핵심적일 텐데 그런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뭐 생각보다 우려를 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벤트를 뭐 주최하는 측, 그게 뭐 미국이겠죠. 이스라엘이 됐든 뭐 이벤트 리스크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거기에 따른 뭔가 탁 액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스킬이기도 하니까 내가 해결했어 라든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내가 참전했어, 내가 망쳤어, 뭐라 그럴까요? 모르겠네 진짜. 네, 하여튼 자 기업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는 지수고 어떤 기업이 눈에 보이든가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반도체, 그 안에서도 한미반도체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최근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 대응하는 분들이 느끼셔질지 모르겠지만 최근 미국 증시에서 오히려 나스닥을 하락에서 끌어올려주는 그 주체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섹터거든요.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특징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일제히 한미 반도체를 상단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한화 비전을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 가운데 한미 반도체가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한화 비전은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세의 이 정책 수혜 기대감이 물론 반도체 업종에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 공매도 쇼커버 수요도 물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시장은 SK 하이닉스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난주에 들려왔던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도 사실이지만 도대체 한미 반도체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건지 현 시점 매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건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방송용도 있고 비방용이라 대부분 뭐 대단한 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건희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방송용과 비방용이 있어서 그래요? 네. 하시고 그냥 뭐 일단 뭐 저는 거의 이제 다 매경 채널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한미반도체는 계속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많이 빠졌을 때 사셔야 된다. 9만 원 넘어가면 또 손이 안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올 초에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사실 하나세미텍의 그 납품을 이제 SK하이닉스가 먼저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주가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오히려 급락하는 2월, 3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지금 그걸 보셔야 됩니다. HBM의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본딩 장비를 한미 거 독점 쓰다가 하나세미텍이랑 나눠 갔는데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 끝난 거 아니야? 독점이? 이러면서 이제 주가를 뺐죠. 근데 이제 그 HBM 공장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줄어들 거냐? 아직까지 이제 HBM4 시장에 대한 본딩 장비까지 이제 준비를 해놓은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를 버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세미텍이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블 밴드로 가더라도 한미반도체를 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또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쪽에 지금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 쪽으로도 나가는 물량이 상당수가 지금 올해 실적을 차지할 텐데 이제 두 개의 큰 고객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글로벌 1위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악의적인 보도가 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을 다 체크하고 있는데 언론을. 네. 뭐 자꾸 이제 뭐 어떤 기사는 되게 감정적인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관련돼서 뭐 직원들 먹는 구내식당 업체 바꿨다는 얘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있고 뭐 오너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예, 뭐 대표이사 그건 할 이제 뭐 수 있는 건데 기사를 다 투자자들이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기사 보시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분위기를 좀 한동안 하나 쪽으로 좀 몰았다가 지금 분위기는 또 다시 한미로 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한미가 많았다가 다시 또 이제 좀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이게 더 빠지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오히려 좀 사서 올리면서 이제 공매도 물량을 좀 줄이는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를 보시면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크론과 지금 하이닉스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마이크론이 좋아지는 이유는 결국에 HBM3, 그다음에 HBM4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결국엔 그럼 한미반도체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늘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샀냐? 특별한 뉴스 없죠. 근데 특허 무효 심판을 이제 하나세미텍에서 걸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주장하는 특허는 무효다라고 이제 걸었는데 그게 이제 2월 달인가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아마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뭐 그 결과를 재판 과정을 보고 이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리거는 뭐였냐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은 바닥권에 있는 수급이 빠져 있는 종목들 들어 올리는 게 유행입니다. 어제 네이버, 예, 오늘은 한미.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허청이 내준 특허 자체는 무효다. 특허청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뭐 일련의 소송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에 근무하시던 분이 하나세미텍에 넘어갔을 때 그거는 유죄가 났습니다. 네. 이미 벌써 유죄가 났고요. 지금 대법원 마지막 기술 유출에 대한, 기술 유출 관련돼서 기술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네. 특허가 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게 개연성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서 한미 반도체는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고 한화는 대기업이죠. 이제 법무법인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또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래서 여전히 그런데 한미 반도체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작년에도 50%가 넘었는데 네. 충당금을 일부러 싸서 49%로 맞췄다. 그건 이제 회계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거는 비싸게 줘도 한미밖에 사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물량을 대줄 수 있는 데가. 그럼 지금 HBM4를 하나세미텍 걸 다 쓰고 한미 걸 안 쓸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SK 하이닉스는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둘 다 같이 가지고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루머에 속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반 투자자 입장에 사실 이 얘기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이 코너의 취지 자체가 네. 김유정 아나운서를 설득해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의 가장 근접함. 근데 일반 투자자 요즘은 이제 전업 투자자도 있고 전문 투자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신데 장비나 이쪽은 제가 모르면은 투자 결정을 안 해요. 그렇죠. 차라리 귀에 익숙하고 좀 아는 것들.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 난리인데 뭐 그죠? 네. 네이버 잘 알고 네. 카카오 잘 아니까 뭐 뒤에 또 있겠지만 그런 걸 결정하지 장비는 뭐 복잡하고 뭐 시세도 안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영역으로 이렇게 빼놓는단 말이죠. 김유정 아나운서가 보시기엔 이 본딩 장비 네. 처음 알아요? 네. 아직 안 무시하는 건 써요. 아니에요. 네. 저는 잘 몰라요. 본딩 장비 뭐 안에 제가 뜯어봤겠어요. 뭐 네. 겉은 봤죠. 겉은 보고 굉장히 독특한 그 유니크하다 그래야 되나? 장비가 뭔가 있어요. 하여튼 그건 뭐 저기 건 아니고. 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사이 사실 그동안 이 많은 분들이 하나비전을 많이 매수하면서 한미반도체가 가져가야 하는 기대감, 올라야 하는 주가까지 다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이 한미반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긴 합니다. 자, 다시 거꾸로 또 원론으로 가서 AI 반도체, 네. 엔비디아 이건 들어보셨죠? 네. GPU.
그다음에 HBM이 적층이잖아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야 되는 본딩이 칩하고 칩끼리 붙이는 본딩, 뭐 여러 가지 본딩인데 지금까지는 HBM이라고 하는 그 TC 본더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그다음에 플럭스리스 본딩, 좀 용용어가 어렵지만 네. 그쪽으로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술과 대외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마이크론과의 접점이 너무 친밀해지고 있다. 그럼 장비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내에서 돌아갈 장비들은 해외로 다 나가버리면은 국내 산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는 뭐 그쪽에서 결정하실 거니까. 근데 한미는 지금 걱정할 게 없거든요. 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하나세미텍에 너무 몰아주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세미텍의 장비 납품이 7월 1일로 지금 공시 우리 네. 봤죠?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에서는 장비 검증했어? 뭐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담보는 받읍시다. 그래서 네. 담보 제공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7월 1일까지 납품을 못할 경우에는 한화비전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 담보를 제공했어요. 네. 근데 잘 6월 하겠죠? 19일인데 오늘 한화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낸들합니까? 제가 이제 이지만 모른다고 해요. 일반 네. 투자들이 이제 이 특허 분쟁 이런 거 보면 아유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잘 팔고 있느냐 음. 그리고 진짜 기술력이 검증되느냐. 하나세미텍은 이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보면 제가 알기로는 파일럿 라인에서 이제 파일럿 라인이 아니라 이제 시범 가동하는 라인에서 테스트를 몇 번 했었습니다. 라인을. 그러면 이제 본딩 장비라는 게 갑자기 하나만 딱 놓고 본딩만 시키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마지막에 본딩 시키는 거 라인이 쭉 연결돼야 되거든요. 연결돼야 되는데 자꾸 끊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나왔다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풍문으로. 네. 예. 근데 그거를 그래서 작년에는 뭐 거의 하나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담보를 받았다는 정도는 뭐냐면 아직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거 담보를 왜 받았냐고 생각해 보면 납품기일을 못 맞춰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특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니들이 장비를 다 빼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 손해에 대한 담보를 먼저 제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술력이나 뭐 지금 현재 업황이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 인정되는 회사는 한미반도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시세가 그거를 뭐 얘기해 주니까 뭐 네. 또 하실 얘기?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SK하이닉스 본인조차도 한화의 장비를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서까지 한미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굳이 한화를 선택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 되게 이 투자자로서 표면적으로는 다변화라는 거죠. 네. 너무 소울밴드에 몰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명분은 그건데 그냥 뭐 그니들 선택이니까. 네. 명분은 그런데 가버넌스 뭐 서로 회장님들끼리 친하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 없고. 네. 하여튼 시세는 오늘 이제 두 기업이 모아지만 이게 반도체 전체 산업이고 국내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 이슈인데 저희가 다루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 워낙 또 예민한 두 당사자들 간의 이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뭐 그랬잖아요. 네. 자꾸 뭐 하기 때문에 뭐 얘기를 못 하겠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기 한 5월쯤에 매경 나와서 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사고 하나비전 팔아야 될 때다. 오. 지금도 왜냐하면 비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하나비전은 새로운 시장에 들어왔다. 그것도 하나비전 전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비전은 이름 자체, 제목 자체가 CCTV죠. 네, 그게 원래 주력이고 그러면 이게 처음 진입하면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주가가 그래서 새내기들한테 굉장히 후하게 쳐주는데 네. 그게 좀 지났습니다. 이제 검증받아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비전은 좀 눌릴 수밖에 없고 한미는 그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행히 오늘 올라가서 조금 증명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삼성전자한테도 빨리 한미랑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한미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이크론들 자꾸 이 장비를 빼가는 모습인데 그 두 기업은 오히려 하이닉스랑 다르게 한화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어요. 네.
이제 본딩 방식이 뭐 알려진 바 TC-NCF하고 MR-MOF 방식 뭐 여러 가지. 근데 삼성이 추구하는 TC-NCF가 지금 계속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적층을 하다 보면은 속된 말로 삐뚤어지면 안 돼요. 정밀하게 그래갖고 TSV라고 하는 뭐 스루 뭐 실리콘 비아홀 이렇게 하고 뭐 전극 간에 칩 간에 연결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그 TC-NCF가 이 필름을 중간에 자꾸 넣다 보니까 뭔가 좀 압착해서 그러니까 우리 왜 그 호떡을 구울 때 보면은 덩어리 기름에 딱 넣고 뭘로 쭉 누르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쭉 퍼지죠. 이게 균일하게 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뭐 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고집스러운 좋게 얘기하면 장인 정신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고집이죠. 네. 어디까지 가야 되지? 어디까지 가야 근데 돼? 이제 삼성이 뒤에 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네. 빼고 그냥 이거 계속 가려는 네. 거예요. 네. 삼성이 근데 MUF 방식을 또 쓰고 싶어도 네.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독점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말 뭐. 예, 그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일본 업체인데 그 일본 업체가 하이닉스에게만 주겠다고 지금 독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또 방식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더 대단한 거는 MUF 방식을 쓰고 있는 여기 SK 하이닉스나 TCF, 그러니까 TCF죠 이제 CNCF가 관련된 삼성전자랑 지금 마이크론은 그 방식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론에도 장비를 납품한다는 거는 방식이 다른 본딩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마이크론 쪽이 그래서 가격이 한 30% 더 비쌉니다. 네. 하여튼 뭐 한미 반도체는 TC-NCF나 MR-MOF 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미래 비전 그러니까 미래에 또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지향점이 이 전자파 차폐거든요. 나중에 이슈가 되겠지만 그거 장비도 지금 뭐 엄청나게 개발 속도가 나오고 있고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 가격대에서도 한미 반도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들어가셔야죠. 예. 오.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야 된다. 네. 저도 거기에는 찬성하고 싶은데 뭐 저야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뭐. 네. 지금 11개월 포워드 19배에서 20배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러면 12개월 포워드라는 건 실적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줄어드는 거고 네. 밸류 내려갈 거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근접하는 회사가 이 정도 밸류를 받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아무리 장비 회사지만.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시총 3위 기업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이 한미반도체죠. 그래서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했던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자꾸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회사를 키워야죠, 정확히는. 네, 그거야 뭐 우리가 언론을 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평가해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평가를,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평가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도들 제가 이제 한미 기사는 꼬박꼬박 챙겨 보는데 네. 좀 뉘앙스가 너무 그렇다. 한미에 좋은 소식이 나와도 뉘앙스가 조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깔고 이제 그 기자분들의 의견을 좀 넣으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광고주의 의견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오히려 이런 강소 기업들은 밸류를 더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 네. 하여튼 뭐 투자는 투자자 본인들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저희 이쪽 이제 의견들은 이렇게 게재를 하신 거니까 참 어렵네요 방송.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유즈웨이브의 이관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